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조선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부제로 근데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과연 최선일까라는 그런 주제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사회 54에서 56쪽이고요. 밑에 보이는 것은 그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근정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안 세우고 고려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죠.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서 노래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고 같이 올게요. 부단 정치 정중부 확보 채무선 중림 칠형 김무신 진을국사 조계종 의찬천태종 대마도 정보리 종무 일편단심 정몽주 목가시는 문익점 해동공자 최충 상군유사 일현 역사는 흐른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자, 여기서 일편단심 정몽주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 할 때 최영 장군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54쪽입니다. 조선의 테마는 민족 문화를 지켜나간 조선입니다. 자, 고려 말의 혼란스러움을 바로잡고자 이성계에 나중에 조선을 세우게 되죠.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후 조선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위기를 맞았지만 잘 극복했습니다. 이때 다른 나라의 침입은 여기 있는 임진왜란과 여기 병자호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조선전기 정치와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인물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자, 그래서 인물들을 중심으로 나라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조선 건국과 국난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쭉 내려오면 딱 20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392년, 1592년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200년 단위로 이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이 사이에 있는 149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네, 그렇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금의 미국인 아메리카를 발견한 그 해가 1492년입니다. 그래서 1392년, 1492년, 1592년 100년 단위로 역사상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443년에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했고요. 1476년에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경국대전이라는 것은요, 조선시대의 뭐 법이라든지 그런 규칙들을 다룬 경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고요. 임진년에 왜구가 일으킨 전쟁이고, 병자호란은 병자년에 오랑캐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알아봅시다. 자, 밑에 있는 사진은 경복궁 근정전이고요. 경복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나라의 큰 행사 때 이용하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1395년에 지었거든요.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바로 지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지어지지 않다가 1867년에 고종 때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지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다시 불타고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조선의 궁궐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주로 다 촬영을 한 것입니다. 자, 55쪽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봅시다. 조선의 건국 과정을 주요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네, 주요 사건과 인물 중심을 알아볼 겁니다. 고려 말의 연이은 외적의 침입과 권문세족의 행포로 나라 안팎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권문세족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대대로 권력이 있던 집안, 이 권할 때는 권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문은 가문할 때 문벌 이런 뜻이고요. 무신 정권의 자손들, 그 다음에 원나라랑 그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웠던 게 몽골에 의해서 지배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때 원나라의 힘을 이용해 성장한 계층 등이 있습니다. 그런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이 권문세족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냐? 아니에요. 권문세족들이 엄청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횡포로 나라 안팎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항상 나라 말기가 되면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때 두둥 신진사대부가 등장합니다. 신진사대부란 것은요, 신은 새로울 신자에 진은 나아갈 진입니다. 새롭게 등장했다는 말이고, 사는 선비사자입니다. 선비사자. 그래서 선비고 대부는 관료란 뜻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선비, 관료란 뜻인데 고려말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입니다. 우리 신라 말기에 등장한 그 지방 세력도 있었죠. 이름이 뭐였죠? 하나, 둘, 그렇지, 호족이었죠. 호족처럼 고려 말기에는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신진 4대부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리학을 공부합니다. 성리학은 쉽게 얘기하면 우주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인데 뭐 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과거 시험으로 관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세족이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진 4대부들 중에서 일부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물리치며 성장한 신흥무인 세력과 신흥무인 세력이 이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물리쳤거든요.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최영 장군이 있고요. 아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이 있고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 장군들이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물리치며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 4대부가 손을 잡고 고려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새로이 들어선 명나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원나라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 몽골이 원나라거든요. 원나라에서 다시 명나라로 바뀝니다. 중국도 이렇게 막 나라들이 바뀌죠. 이 명나라는 고려의 북쪽 땅 일부를 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고려는 이성계로 하여금 요동 지역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성계는 요동으로 가는 도중에 위화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군대를 되돌립니다. 그러니까 왕은 명나라를 정벌해라고 이제 이성계한테 군사를 줘서 보냈는데 이성계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군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군대를 되돌려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 이제 군대를 줘서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후에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정리하면요, 가장 먼저 고려 말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곡식을 다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포를 부리던 사람이 권무세족이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신진 4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손을 잡게 돼요. 신흥무인 세력 상세히 설명 못했는데 신흥이란 것은 새롭게 등장했다는 말이고요. 무인은 싸울 무자라고 해서 이렇게 장군들을 말합니다. 아까 이성계, 최영 장군, 이런 장군이랑 이런 선비들이랑 힘을 합치게 돼요. 그리고 이성계가 군대를 가지고 치러 가다가 요동을 가지 않고 다시 고려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고려 개혁파와 조선 개국파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신진 4대부 안에서도 신진 4대부와 신흥무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고려를 개혁하자는 사람도 있고 고려로는 안 된다, 새 나라를 세우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의견이 막 갈립니다. 그리고 나서 과전법을 통해서 땅을 몇몇 높은 권리가 차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과전법이라는 것을 권력을 잡게 됩니다. 과전법이란 것은 이제 땅을 몇몇 높은 관리가 뭐 고문세족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다 균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땅을 가지게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가지게 된 것을 나누게 되면서 그렇게 세력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계가 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순서대로 결정이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56쪽입니다. 하지만 신진 4대부마다 고려 말의 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일편단신 정몽주는 이제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했고, 이게 고려 개혁파입니다.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고려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시키자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최영 장군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정도전은 고려를 대신해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한다. 고려로는 안 된다. 새롭게 왕조를 세워서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입장이 서로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후 이들 두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져서 이성계 쪽은 조선 개국파라고 합니다. 조선 개국파, 조선으로 개국 나라를 열어야 된다, 조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 입장이죠. 이후 이들 두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져 이제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고요. 정몽주를 철퇴로 죽였죠. 그래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고려를 멸망시켜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오늘날 서울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이방원은 이제 왕자의 난이죠. 고려를 해서 정몽주를 죽이고 자기가 나중에 또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고려 말의 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고려를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조선을 세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을 세운 것만이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성계는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까 한번 볼게요. 이성계는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까?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백성의 삶이 매우 힘들었다. 홍건적은요, 몽골이 세운 원에 반대에 일어난 중국 한족의 반란군으로 머리에 붉은 두건을 써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때 홍은 붉은 홍자입니다. 그래서 건은 두건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원나라의 반대에 일어난 반란군이라 생각하면 돼요. 걔네들이 원나라에 반대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막 와서 이렇게 노략질하고 이랬던 거예요. 또한 토지나 권력이 일부 세력에 집중되어 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이때 외적을 물리치며 공을 세운 신흥무인 세력과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 문제를 개혁하려는 새로운 지식인인 신진 4대부가 등장했다. 이들 중 동북면의 실력자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친 이성계가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성계는 활솜씨와 군사 지휘 능력이 뛰어났다고 전해지며 정도전 등 신진 4대부와 함께 여러 제도를 개혁하고 조선을 세웠다.
자, 좀 더 보충하면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회군을 했잖아요. 위화도에서 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원래 이성계는 이제 명나라를 치러 가라고 했을 때 사실 반대를 했어요. 명나라를 쳐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고려왕이 요동을 정벌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들어서 정벌을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계속 가라고 하니까 갔다가 결국 돌아온 겁니다. 애초부터 군대를 가지고 돌아올 생각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원나라와 명나라의 간섭이 있었죠. 원나라도 간섭하고 명나라도 이렇게 간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빼앗긴 백성들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곰세족이 막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정치 세력 간의 대립도 있었어요.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홍건적과 왜구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몽주나 정도전이 되어서 고려 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며 개혁합시다. 고려를 지키며 개혁하자는 쪽이고요.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이제 나라 한 바퀴 혼란스러운데 임금까지 바꾸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나라를 유지하면서 기존에 잘못된 거를 바꾸자라는 쪽이고요. 잘못된 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도전은 문제가 적지 않아서 일부러 고쳐서 해결할 수 없다.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임금도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